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싶지만 가끔은 홍보가 가짜였거나 티켓값만 낭비하는 경우가 있죠. 관광용 함정이 단지 상상만을 위해서라도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7가지 사례를 듣고 나서 결정해보세요. 1971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스페인의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집은 하얀 벽으로 되어 있고 도로는 돌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이웃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화창한 8월의 아침, 조용한 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웃집에 가보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있네요. 그 집 사람들은 갑자기 집 바닥에 얼굴 이미지가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유명한 벨메스 얼굴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되죠. 가족은 얼굴을 여러 번 파괴하려고 했지만 계속 나타났다고 말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건 큰 이슈가 됐고 다들 집과 관련된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유명해졌고 수백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사람들에게 라카사 데 라스 카라스, 얼굴의 집으로 광고가 됐죠. 그 가족은 그 후 30년 동안 얼굴이 계속 나타난다고 주장했어요. 얼굴은 성별, 모양, 크기, 심지어 표정까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가족이 얼굴을 만드는 방법을 찾았고 이 사기의 유명세로 인해 주목을 받았다고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족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고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관련되어 있다고 믿고요. 그러면 과학적 사실은 어떨까요? 수년에 걸쳐 조사와 연구가 진행됐어요. 연구원들은 콘크리트 벽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얼굴의 색소가 추가됐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1990년에 이루어진 또 다른 연구에서는 페인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3가지 주요 요소가 이러한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멘트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시멘트를 제자리에 유지하는 제품, 그리고 수지에 사용되는 안료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주요 설명은 이 집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의 뇌가 어떻게든 점을 연결해서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라면 어떨까요? 우린 때때로 일상적인 사물을 보고도 얼굴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러그가 웃는 얼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변상증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감정 표현을 위해 사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사물에서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해요.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 때문에 관광 명소가 된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여전히 인기 있는 장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줄리엣의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 발코니는 이탈리아 베로나에 있는데요. 작은 광장에서 오래된 벽돌 건물의 발코니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줄리엣의 발코니일까요? 아니요. 줄리엣 카퓰레트 일명 줄리에타 카퓰레티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셰익스피어 팬이라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밤에 서로를 바라보던 장소를 방문하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은 여러분을 위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좋아한 것 같아요. 이곳은 베로나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 중 하나예요. 이 장소를 보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이탈리아에서 스리랑카로 여행을 떠납니다. 네, 이번 여행은 긴 여정이 될 거예요. 스리랑카의 남부 해안에서는 어부들이 해저에 나무 기둥을 박아 물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현지인들이 설계한 것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었어요. 배를 타고 이동하지 않고도 더 깊은 바다에 접근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04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해 어부들은 이 방식을 포기하였어요. 중마에 의지하던 많은 어부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내륙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객들은 왜 여전히 스리랑카 남부 해안에서 나무 받침대를 사용하는 어부들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낚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포즈만 취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고 그 대가로 어부들은 팁을 받아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 어부들을 보고 싶다면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들 중 몇몇은 덜 붐비는 해안에서 중마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4위는 루마니아의 브란성입니다. 이 성은 문학에서 가장 생생한 인물 중 한 명인 드라큘라 백작의 고향으로 유명하죠. 책에 묘사된 성의 모습이 이 성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면을 자꾸 끄집어내서 죄송해요. 책에 묘사된 드라큘라의 성은 밀기울 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이 성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작가는 성을 보긴커녕 루마니아를 방문하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성을 조사했답니다. 불안성의 역사적 뿌리를 알고 나면 꼭 방문해야 할 이유가 생길 거예요. 14세기에 지어진 이 성은 뱀파이어에 대해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오래된 방과 터널 등이 가득해요. 상상 속 방에 드라큘라 백작의 관을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곳은 꽤 영리하게 만들어진 관광 명소라는 것을 인정할게요.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은 마을 전체를 관광 허브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들이 해냈어요. 성수기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슬리피 할로우 말이에요. 물론 이곳에서 머리 없는 기술을 만날 순 없지만 으스스한 분위기가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슬리피 할로우를 관광객을 위한 기괴한 마을로 바꾸자는 아이디어는 90년대 중반에 떠올랐어요. 이 마을은 1883년에 노스 테리타운으로 불렸던 곳인데요. 마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해결법을 찾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대신 마을의 이름을 바꿨죠. 이 철도의 일부 구간은 멋진 영화로 인해 유명해졌습니다. 영화 콰이강의 다리는 1957년에 제작됐는데요. 버마 철도 건설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촬영됐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일종의 가짜 관광 명소예요. 버마 철도는 실제로 태국의 콰이강을 통과한 적이 없어요. 대신 메클론강을 건넜죠. 영화에서 언급된 다리는 실제로 콰이강에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관객과 평론가 모두에게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리를 찾기 시작했죠. 정부는 기회를 포착하고 간단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메클론강의 구간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다리의 위치가 잘못됐지만 이곳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환경 또한 놀랍도록 아름답고 방문할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샹그릴라는 신비로운 성체로 알려져 있지만 샹그릴라를 둘러싼 진화가 있습니다. 중대는 중국의 도시였는데 2001년에 관리들에 의해 샹그릴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죠. 관광객들이 왜 그곳을 방문했을까요? 샹그릴라는 제임스 힐튼의 소설 로스트 호라이즌에 등장하는 유토피아 정착지였거든요. 이 책은 1933년에 출판됐습니다. 이곳은 가상의 정착지로 꾸며져 있지만 전반적으로 꽤 멋진 곳이에요. 히말라야 산자락에 거대한 티베트식 가옥이 지어져 있어요. 야크가 불을 뜯고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곳이 보석 같은 곳일 거예요. 셜록 홈즈와 관련된 보너스입니다. 그가 남긴 수수께끼일 수도 있고 단순히 우리를 오도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런던에 있는 셜록 홈즈 박물관은 그의 집이 아니었어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셜록 홈즈는 가상의 인물이고요. 책에서의 주소는 221B 베이커 스트리트고 건물의 실제 주소는 239 베이커 스트리트라고 합니다. 게다가 책이 인쇄된 시점에 베이커가의 건물 번호는 200번지대가 아니라 100번지대까지였어요. 또 다른 관광 함정이 생각나셨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